남창 교환님의 참가 한 느낌. 일단은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환자분들 목소리 좀 크게. 환자분들의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다는 거랑 이제 어쨌든 화동침법이라는 되게 유니크한 침법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만 보던 거랑은 확실히 실제로 보는 거랑은 달라서 어떤 식으로 응용하시고 볼 때 어떤 것들 이제 고려하는지 옆에서 이제 보면서 들으니까 훨씬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해주시는 얘기나 그런 화술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컬을 나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하셨을 때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고 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느끼고 그러니까 가는 우리 것 김윤식 병원장이 또 지금 등 떠밀어서 온 거예요? 아니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윤식 진희 씨, 우리 그래도 김윤식 배원장님 내가 수련회 때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TV 좀 꺼주세요 하는 동기였고 항상 또 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으로 무장돼 있어서 삶과 은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간호사들도 병원에 있다 보면은 태움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나 뭐 우리 그 당시에 병원 수련하면서도 그 민연차에 의해서 막 그런 태움을 당해도 뜨면서 위에서 텐션을 받으면은 그걸 또 주변 사람들한테 병동에다가 막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상대가 잘못했으면은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뭐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김윤세 같은 경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동요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내 진료는 또 그쯤에서 그게 하나의 롤 모델이었고 해서도 되겠고 내가 인체 파동 원리나 이 치료 원리를 통해서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교감이 중요하다. 아까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뭐 약장수 같은 언변이다, 화술이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인체 파동 원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에너지라는 거, 기운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침을 통해서의 어떤 에너지의 전달과 방출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인양 수업이 잘 가요? 네.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리고 싶은 게 이게 중요한 거다. 단순하게 대응자리, 침자리 어디에 놓느냐, 뭐 염전보사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게 또 계산된 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어쩌면 한의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점점 이게 예전에 전통 한의학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색깔들이 잊어버리고 지금은 점점 양방화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체 파동 원리를 통해서 어떤 내가 한의사라는 것이 한의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애착 또는 한의학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뭔가 루틴화되는 정형화되는 잘 가셔요. 잘 정형화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각인각색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다이죠. 이제 조금은 뭐 어떤 봤을 테니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그런 것이 또 정해져 있지 않은 틀이지만은 그게 루틴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그거를
전혀 모를 때는 안 보였지만은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상처, 사마귀가 왜 생길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오작동인 거예요. 오작동을 제대로 이해해야겠구나라는 것만을 알고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소득인 거지. 제가 한번 봐야 돼요. 네, 열심히 또 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 원리가 뭐냐? 진짜 보면 어떤 책이든지 우리가 책을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다 아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책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원리편에 목차가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나는 파동 원리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세상적으로 크게 아쉬움 없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인체 파동 원리에 내가 빠져들었느냐? 어떤 면에서 내가 가던 길을 버리고 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내지는 이 파동 원리가 뭐냐? 얘들은 일반인이란 말이야. 일반인 박조부 쌤이 그 파동 원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사람이 여기저기 컨닝해가지고 짤짓기 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박종부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가 또 어떻게 세상에 나가게 되고 나하고 조화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이 책을 쓰고 이제 주변에 있는 선배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물었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은 남창규 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박종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단순히 치료 자리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지. 내지는 어떤 면에서 남창규가 먼저 걸어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고민, 고뇌들을 어떤 면에서 또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경험해 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체 파동 원리 핵심 원리가 이렇게 여기 나오면 첫 3장의 프랙탈이잖아요. 그죠? 프랙탈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또 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 손발이나 팔다리에 인체가 들어있다는 개념이고 요즘은 이제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처음 초고를 썼을 때는 약간의 어떤 뭐 예를 들면 한의원에 들어왔더니만 원장 얼굴만 봐도 낫는다. 손만 만져도 낫는다. 이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허무맹랑하거나 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부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에너지 틀이라든지 에너지 장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장이다, 에너지 틀이다.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의 에너지 틀이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모양도 똑같은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에너지 틀을 부정적인 에너지 틀과 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 틀로 바뀐다면은 그 몸 전체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오작동 원리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 오작동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작동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인 거죠. 파동도 마찬가지고 파동이라는 게 입자설에 반하는 파동설이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단순하게 파동이라는 게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호수 전체로 퍼져가더라, 확산이 되어가더라. 물방울이 돌멩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그 떨어진 그 자리가 제일 오작동인 거예요. 그쪽에 통증이 몰려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분산된다는 게 확산된다는 게 어긋난 균형이고 이게 제2오작동인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충격이 왔는데 물방울이 텅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퍼지면서 잠잠해지더라. 잠잠하다는 게 실제적으로는 돌멩이를 던지거나 던지기 전이랑 후랑 똑같다는 거지. 그걸 보지 않은 이상은. 하지만은 그 충격은 오로지 고스란히 어디에 남아져 있다? 들어가세요. 호수에, 연못에 남아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실제적으로는 잠잠해도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균형이니까 사람들은 아픈 줄 모르고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점을 보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안 아픈 겁니다 하는 거지. 그럼 거기다 침을 놓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새로운 제1통증, 제3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뭐 어떻게 돼요? 치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지.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는 실력이 없어서 또는 뭐 파동 원리를 제대로 몰라서 침을 맞으면 더 아프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제대로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왜 잘못 아픈 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침을 놓으니까 어떻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상에서는 더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하다면 그때부터는 뭐 통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지구의 환경이 에너지 틀이 어떻든 끊임없이 뭐예요? 용을 쓰는 그러니까 그런 오작동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에너지 틀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내 하나의 변화를 세포에나 내 몸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 간다면은 또 지구의 이런 사회가 또는 에너지 틀이 바뀌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인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질환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인체 파동 원리를 알아가는 본류, 본질, 출발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딱 하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질문하는구나.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지만은 질문의 수준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답을 찾아가겠구나. 답이 없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작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단순히 점이나 흉터, 상처, 아까 내가 했지만은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상표 또는 머리카락 하나, 김 하나 입가에 떨어지는 것, 밥풀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오작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떻든 간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아픈 게 통증이 옮겨간다, 뭐 돌아다닌다 이런 관점이 인체 파동을 책을 보면 통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통증은 절대로 옮겨가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또 가장 그래도 잊어버릴 때마다 하는 거는 핵심 키워드를 그래도 원장님처럼 내가 창환자 예를 들어 박종구 선생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럼 제대로 알려면은 박종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지만은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잘 가셔요. 부부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족만큼 오랫동안 붙여 다닌 사람 입장이니까 박종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인체 파동 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남창규니까 남창규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죠? 그럼 아니면 진짜 말대로 거기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지만은 나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남창규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뭘로 해서 정리시켰잖아요, 이렇게 책으로.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어떤 면에서는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어떤 면 진흙 속에 묻혀져 있는 것 옥석을 그냥 다 드러냈는데도 이 가치를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답답하다는 거는 결국적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아쉬울 건 없어요. 다만 그래도 내가 박종훈 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럼 남창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남창규도 남창규 한의원의 영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박종훈 쌤을 만나서 이 인체 파동을이라는 치료법을 접했고 또 활용하고 있고, 이왕이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골프 칠 때도 내가 처음 어떤 걸 하다 보면 이거 머리를 헤드업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을 끝까지 보라, 머리를 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잊어버려. 근데 이것도 헤드업도 하지 말라, 공을 끝까지 봐라 이런 얘기를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항상 할 때 연습할 때 첫째 헤드업 하지 않는다, 머리를 들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인체 반응 원리를 그럼 김 선생님이 갔을 때 뭐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원장님? 이렇게 따진다면은 뭐든지 오작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균형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오작동하고 균형만 제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오작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식이 내가 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 물리 시험 치면 다 10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F 이퀄 MA 하면 문제 속에 F를 찾고 M을 찾으면 뭐 답은 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은 뭐요? 다 뭐 아무리 숫자가 많이 현란해도 뭐요? 그것만 집어넣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인체 파동 원리가 중요한데 원리를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리는 뭐예요? 프랙탈, 에너지 틀, 오작동, 그다음에 균형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 그걸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구나. 또 이제 오작동의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철학적 종교적 얘기하면은 인간은 죽었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또 내지는 아까 어긋난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환자는 본인의 아픔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인체 파동 원리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냐. 왜 남도 모르는 본인도 모르는 아픔을 내가 얘기해 주니까. 그게 뭐 특별한 신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됐어요? 책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떤 책을 보시면서 또 그와 관련된 제 유튜브를 보면은 훨씬 더 또 친밀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나는 김윤식 솔직히 뭐 김윤식 병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그 김윤식 병원장을 만난 원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 한 얘기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야 이렇게 참관을 해주니까 나도 가면 해주겠구나라고 하지만은 언감생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만큼 다 했고 마찬가지로 뭐든지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길이 없을 때는 뭐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인체 파동 원리를 알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너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처음 인체 파동 원리를 접했던 2003년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행복한 거지. 어떤 면에서 쌩돈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이것저것 아픔도 시련도 역경도 경험해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보배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왕 경험할 거라면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면은 아픔을 겪을 거라면은 젊을 때 그래서 열심히 연애도 해보시고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고 그래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왜 내가 오는 환자들은 다양한 직종이잖아요. 단순히 아픔만으로 병명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가족관계, 뭐 금전관계, 사회생활, 직장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살아봐야 될 거냐? 그건 아닌 거지. 간접 경험인 거고 그게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자연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든 자연과 함께 어떻든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자꾸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더 어찌 보면 단순히 책 보고 어떤 치료법, 치료 자리를 아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 유용하다. 그리고 뭐 인생은 짧지 않다. 길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